여러분, 이거는 농부님,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가을에 노지에다가 이거 심은 거잖아요, 그죠? 노지에다 심어가지고 이렇게 대파를 갖고 왔는데, 오늘은 대파를 한번 심어갖고 무한 리필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 대파를 작은 건 먹고 굵직굵직한 것만 일단 고릅니다. 굵직굵직한 농부님 골라가지고 이제 다듬으실 거잖아요, 그죠? 굵직굵직한 거 한 6개, 7개만. 요거 굵직굵직한 거. 자, 요걸 갖고 와서 일단 손질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까줍니다, 여러분. 대파를 다가 같이 담아가지고 싹 틔울 때 사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보통 대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준비해 놓고, 농부님 이렇게 해도 창고 안에 넣어놔도 오늘 영하 10도까지 떨어져도 안 얼었네요. 그냥 비료포대에다 넣어놔도 이렇게 말짱합니다, 여러분. 대파를 깔끔하게 한 번 더 까줍니다. 이런 것까지, 노란 것까지 다 까줍니다. 노란 것까지 다 까가지고, 이렇게 뿌리가 살아있죠. 이렇게 뿌리가 살은 채로 일단 놔둡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까서 이런 식으로 대파뿌리 이렇게 까줍니다. 흙이 묻은 거는 살짝만 털어주고, 흙이 붙어야죠, 그죠? 붙어 있는 게 좋죠. 그래서 나중에 잔뿌리만 가위로 살짝 잘라줄 겁니다. 이 끝에만, 묵은 뿌리만. 그러면 이제 묵은 뿌리를 자르는 이유가, 묵은 뿌리를 빠르면 새뿌리가 날 때 활착이 더 빠르고 좋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겉에 있는 묵은 뿌리만 잘라줄 거고, 이렇게 일단은 잘라줍니다. 그래갖고 요거는 대공은 먹고 뿌리만 우리가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도 아니 일단 가서, 여러분, 자, 올해 감기지 않고 잘 이겨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감기로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왜냐면 겨울에 감기 한번 걸리면은 낫지도 않고 한 달이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쵸, 농부님?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감기에 걸리면 최소 1개월은 고생해야 될 정도로 낫지 않는 지독한 바이러스로 고생이 참 많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면역력에 좋은 겨울 대파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이 겨울 대파는 보통 보약이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농부님, 그죠? 맞아요. 그리고 꾸준히 섭취하면 이 감기와 소화불량의 효과가 좋아서 이제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지에서 자라고 있는 겨울 대파는 이제 이렇게 눈과 서리를 맞으면서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면서 녹색 잎들이 누렇게 말라가고 흰 줄기만 남게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그래서 대파는 흰 줄기 영양이 모두 모여 있어가지고 이제 달고 흰 대가 아주 단단하고 아삭한 맛이 나고 채에서 나오는 오묘한 단맛까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지에서 겨울을 버틴 대파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이걸 저희가 작년 가을에 뽑아가지고 와가지고 김장할 때 뽑아서 비료포대에 넣어놓고 창고에다 보관해 놨거든요. 영하 한 10도까지 떨어졌을 때 이렇게 멀쩡하거든요, 대파가. 그래서 보기에는 이쁘지 않습니다. 근데 맛은 되게 좋거든요, 지금. 그래서 대파가 가장 맛있는 계절은 이제 겨울이 끝나갈 무렵부터 이른 봄까지 나오는 대파가 가장 맛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즘 날씨가 포근한 날에 재래시장 가보면 농부님들 직접 가지고 나와 수북이 쌓아놓고 판매하는 대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대파를 보셨다면 무조건 꼭 사오시기 바래요. 왜냐면 겨울 대파는 많이 드시면 겨울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면역력이 쑥 내려갔던 어떤 거를 쑥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대파는 모든 요리 사용할 정도로 감칠맛을 내주는 아주 참 좋은 채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노지에 있는 대파를 작년 가을 김장할 때 뽑아놨다가 이렇게 비료포대에다가 담아놓고 이제 창고에다 넣어 놓으면은 아니면 또 뭐 두꺼운 비닐봉지나 두꺼운 비료포대를 반 정도 접어서 팥뿌리가 덮일 정도로 흙을 덮어서 보관해도 돼요. 그러면 겨울 내내 싱싱한 대파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파는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비닐봉지에 담아놓고도 수분만 유지되면 이렇게 새뿌리가 마구마구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대파 뽑아 놓은 지는 한 지금
꽤 됐죠. 됐는데, 지금 작년 11월 달에 11월 달에 뽑아놨으니까, 10월 달에. 이거 몇 달 됐죠. 그래서, 어쨌든, 대파랗게 이렇게 튼실하게 키우려면 일단 토양에 유기물이 많아야 되고, 또 퇴비를 더 듬뿍 넣고 재배하면 됩니다, 여러분. 보통 대파는 씨앗으로 파종해서 키우기도 하고 모종으로 심기도 하는데, 근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굵은 대파를 구입해가지고 쉽고 빠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한번 심어 놓으면 이게 싹을 계속해서 잘라 먹으면 되거든요. 잘 보세요. 일단은 지저분한 대파 껍질이 이렇게 벗깁니다. 벗겨놓고 이런 뽀얀 대파가 이렇게 나타나죠. 정말로 대파 한 개 먹어도 감기가 확 달아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대파는 영양 덩어리라고 아주 저도 뭐 즐겨서 대파 요리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빠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대파를 일단 다담아 놓고 흰대 부분 있잖아요. 뿌리에서 한번 보실까요, 농민님? 이렇게 뿌리에서 흰 줄기 그러니까 보통 여기 흰 뿌리에서 1cm까지가 생장점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장점. 그래가지고 요거 한 1cm에서 2cm까지 잘라가지고 줄기를 잘라고 다시 심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파 뿌리를 심어 키울 계획이면 굵은 대파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굵고 튼실한 대파를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파는 참 실속 있는 채소예요. 단 한 당 구입해하고 뿌리와 줄기 2cm 남겨두고 나머지는 용도별로 손질해서 냉동실에 보관해서 알뜰하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또 대파 모종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정말 일석삼조의 어떤 채소입니다. 그래서 흰 줄기를 2cm 남겨놓고 요 정도만 남겨놓고 자를 겁니다. 칼로. 여러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요 정도. 1cm 한 2cm만 남겨놓고 이렇게 칼로 자릅니다. 다 잘라줍니다, 여러분. 예. 잘라놓고 요것만 이제 심을 거고 요거는 해서 이제 요리해서 이제 먹거나 냉동실에 송송 썰어서 보관해 놓을 겁니다. 이렇게 다 잘라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단은 다 잘라줍니다, 요거를. 예, 이런 식으로 다 잘라줍니다. 그리고 겨울 대파는 수분도 많이 필요 없어서 물을 주지 않고 방치해도 잘 자라기 때문에 볼 때마다 또 뭐 관상용으로도 그렇고 힐링으로도 그렇고 쑥쑥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아마 쏠쏠하실 겁니다. 이렇게 다 잘라줍니다. 이렇게 다 잘라주고 그리고 뿌리를 자르지 않고 심어도 새 뿌리들이 잘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위를 갖고 와서 여기 보면은 묵은 뿌리가 있거든요. 묵은 뿌리는 살짝 그냥 끝에만 살짝 잘라줄 거예요. 묵은 뿌리 이렇게 길다란 거. 묵은 뿌리만 살짝 잘라주면은 이제 새 뿌리 활짝할 때 활짝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뽑았다가 다시 심을 때는 묵은 뿌리들을 정리해 심어주면은 예 그렇게 끝에만 이렇게 심어주면은 새 뿌리들의 발달이 더 왕성하다고 합니다. 갖고 이렇게 대파의 묵은 뿌리들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겉에 이렇게 예 이렇게 흙이 많이 달려 있으면 흙은 그대로 놔두세요. 놔두고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묵은 뿌리들만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리고 보통 이거 아셔야 되니까 이제 대파 뿌리에서 나온 흙은 용기에 모아놨다가 같이 담아가지고 싹 틔울 때 사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보통 대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제 수경 재배로도 가능하긴 한데 근데 이건 수경 재배는 계속 기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파 줄기에 양분이 남아있는 동안까지는 이제 자라다가 양분이 모두 없어지면 더 이상 새싹을 길러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키우려면 양분 있는 흙에서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텃밭에서 유기물 함량이 높은 이제 흙을 저희가 퍼왔습니다, 여러분. 요거보다 이건 깊이가 되게 깊은데 요거보다 낮은 아이스박스를 사용하셔도 되고 예, 이렇게 해서 요 흙을 준비한 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스티로폼 상자를 준비를 하는데 저희는 실내에 둘 거라기 때문에 스티로폼 상자에 구멍을 뚫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물을 줄 때 물이 새어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멍을 뚫으면 이제 물을 이제 물바지를 따로 준비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번거로워서 그냥 구멍을 뚫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내에 들여놓고 키워도 깨끗해서 따로 관리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관상용으로도 좋고 그래서 이것에 유박을 아까 조금 첨가하고 그 위에 흙을 혼합해서 이제 넣어줬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 놨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심는 방법은
예, 이렇게 이게 유박입니다. 유박. 호남 유박인데, 만약에 그 텃밭에 거름기가 없다 그러면 요 유박을 한 주먹 정도만 같이 섞어가지고 일반 텃밭 흙이랑 섞어가지고 또는 이제 잘 부숙된 퇴비랑 섞어가지고 저 텃밭 흙이랑 섞어가지고 스티로폼 상자에 넣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스티로폼 상자를 준비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이제 심을 흙을 지금 파하러 가야 되거든요. 지금 겨울철이라 땅이 좀 얼었을 텐데 여기 좀 양지 부분에 땅이 좀 덜 저기 된 부분에 저기 텃밭에 흙을 좀 파가지고 좀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여기 이게 좀 아직 겉에는 덜 얼었기 때문에 이렇게 파가지고 예, 텃밭에 흙을 유기물 함량이 충분한 흙을 이렇게 파가지고 예, 아직까지도 날이 좀 뭐 영상으로 좀 풀렸다고 해도 예, 이렇게 흙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유박을 한 주먹을 섞습니다. 예, 한 주먹 정도 섞어가지고 일단 거름기가 만약에 충분하다면 섞을 필요가 없지만 충분히 부숙된 퇴비나 아니면 지금 유박 저기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 유박을 한 주먹 정도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 스티로폼 상자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파가지고 예, 이렇게 스티로폼 상자 안에 흙을 담아줍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스티로폼 상자 안에 이렇게 딱 한눈에 보기에도 좀 거무스름한 게 유기물 함량이 많아 보이죠. 근데 저희는 구독자님들이 참고하시라고 이제 퇴비 함량이 적을 경우에 충분히 부숙된 퇴비를 뭐 바가지로 한 요런 걸로 한 하나 정도 넣으시든가 아니면 유박을 한 주먹 정도 넣으셔가지고 섞어가지고 1차로 넣고 넣은 다음에 이 위에 유박을 섞지 않은 흙을 다시 다시 흙을 좀 모아가지고 위에다가 넣을 겁니다. 왜냐면 이 뿌리가 아무래도 유박도 퇴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닿으면은 혹시라도 뿌리 활짝에 장애가 있을까봐 밑에는 이제 유박이랑 섞인 흙을 깔고 그 위에 다시 이제 섞이지 않은 퇴비를 섞지 않은 흙을 위에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저기 모아가지고 위에다가 깔아줄 겁니다. 이렇게 깔아줘서 이제 뿌리랑 퇴비가 맞닿지 않도록 해서 이제 해줄 거고요. 이렇게 해서 혹시나 뭐를 이제 퇴비에서 가스도 뭐 충분히 부속이 됐으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퇴비랑 직접적으로 맞닿으면 혹시나 뿌리 성장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생육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흙을 더 채워줄 겁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지금 수분기가 먹고 촉촉하거든요. 이렇게 뭉치면 지어줄 정도면 수분기가 있으니까 이 정도면 물을 따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너무 메마른 경우에는 이제 수분기가 좀 촉촉해지도록 한번 줬을 때 이렇게 뭉쳐지도록 정도로 물을 살짝만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에서는 솔직히 이렇게 텃밭을 일구시는 분들은 텃밭 흙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유기물 함량이 많은 근데 도시에서는 솔직히 이제 이렇게 저기 이런 텃밭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원예용 상토라고 있습니다. 제가 또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원예용 상토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여기 스티로폼 상자에다가 거의 가득 채우고 이 정도까지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물을 한 번 먹은 물 정도만 살짝 줍니다. 한 번만 주면 됩니다. 물을. 그래갖고 상토가 물을 어느 정도 머금은 상태에서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작물을 심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단은 흙을 준비해 놨습니다. 자, 만약에 저기 텃밭에 흙이 없으실 때는 요게 지금 그린 상토라고 원형 범용 상토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쓰다 남은 건데 요런 게 있거나 보시면 안에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따로 이제 이 상토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범용 상토로 원예 작물 기를 때 뭐 고추 뭐 파종이나 요거 고추씨 가식할 때나 이럴 때 이 원형 상토를 쓰는데요. 파종할 때나 요거는 다 일정 비율로 산도랑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초보자가 손쉽게 요 상토로 대처하시면은 손쉽게 만약에
저 흙이 없어도 저렇게 대체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팥뿌리가 묻힐 만큼 파주고 흙으로 덮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심고 물을 약간만 주고 키우면 되는데요. 물을 주는 시기는 일단은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너무 가까이 촘촘하게 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파줍니다. 파주고 이 팥뿌리를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이게 너무 촘촘하게 심지는 않을 겁니다. 한 3포기 정도?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심어줍니다. 예, 이렇게 심고, 예, 이렇게 한 다음에 흙을 이렇게 덮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건 지금 흙이 촉촉하게 좀 묻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심은 다음에, 이걸 이렇게 심은 다음에 이렇게 덮어줍니다, 여러분. 예.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덮어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심어줍니다, 이렇게 덮어 놓으면은, 저절로 알아서 싹이 잘 자라거든요. 이렇게 심어주고, 네, 이렇게 심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흙을 파고서 이거를, 예, 이런 식으로 대파 뿌리를 심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놓고 이렇게 흙을 덮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덮어줘서 아이스박스에다 이렇게 덮어서 예,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제 심어줍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 아마 자랄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베란다 창문을 열어두기도 하는데 겨울에 추운 곳에서도 대파는 뿌리만 썩지 않으면 계속 잘 자라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대파는 뿌리째로 뽑아 먹지 않고 땅 위에 올라온 새싹만 가위로 잘라갖고 이제 드시면 되고 아마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으시면 되고, 그래서 땅 위에 올라온 대파 뿌리가 썩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라서 뿌리째 뽑아 먹지 않는다면 평생 무한 리필로 가능하거든요. 뿌리만 썩지 않는다면. 이제 흙이 살짝 말랐다 싶을 때 주전자로 물을 한번 준다든가, 아니면은 이게 봤을 때 그 대파 잎이 올라왔을 때 약간 시들시들하다 그랬을 때 물을 한 번씩만 주전자로 주시면 돼요. 그리고 평소에는 이것은 지금 흙이 촉촉하니까 일단 안 줍니다, 여러분. 안 줬다가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평소에도 이렇게 무한 리필 가능한 대파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